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찬바람만 맞아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에어컨이나 히터 밑에만 앉아 있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대부분은 나이 들면서 눈물이 많아졌나 보다 이러고 그냥 휴지로 닦기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눈물이 자꾸 흐르는 분들 중에 절반이 넘는 경우는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바짝 말라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이 마른 것은 눈물이 없어야 말이 되잖아요. 양파를 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눈에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줄줄 나잖아요. 눈이 뭔가에 자극을 받으면 그걸 씻어내려고 눈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원래 아주 얇은 눈물막이 덮여서 각막을 지켜주는데 눈이 바짝 마르면 이 막이 벗겨지고 맨 각막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난다고 다 눈이 말라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정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 눈물은 코로 빠져나가는 길을 통해 내려가는데 이 길이 막혀버리면 눈물이 갈 데가 없어서 그대로 눈에 고였다가 뺨으로 넘치는 겁니다. 문제는 눈이 말라서 나는 눈물이든 눈물길이 막혀서 넘치는 눈물이든 겉으로는 증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둘 다 눈물이 고이고 뺨으로 흘러서 하루 종일 닦아야 하고 눈가가 짓무르거든요. 원인은 정반대인데 겉모습이 이렇다 보니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스스로는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눈물길이 막힌 것 같으면 뚫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안과에 가면 가느다란 관으로 생리식염수를 눈물길에 넣어서 눈물길이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점액이나 작은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면 세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씻겨 내려가며 코로 물이 쑥 넘어가면서 시원하게 뚫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의 주된 목적은 눈물길을 뚫는 치료가 아니라 어디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인에서 눈물길이 염증이나 섬유화로 좁아졌거나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구조적인 폐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직후 잠시 눈물이 덜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검사에서 물이 코로 잘 넘어갔다고 해서 눈물 배출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눈물은 단순히 중력을 따라 그냥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의 근육이 눈물 소관과 눈물 주머니 주변에 압력을 변화시켜 눈물을 코로 내려보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늘어나 헐거워졌을 때 펌프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길이 아무리 뻥 뚫려 있어도 눈물을 밀어낼 수가 없으니 그대로 눈에 고였다가 흘러넘치는 거죠. 이건 늘어진 눈꺼풀이 문제라 눈꺼풀을 당겨주는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이 눈물 흘림이 아주 드물게는 눈물길 안쪽에 생긴 암이 보내는 첫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암이 자라기 시작할 때도 맨 처음 겉으로 나타나는 건 보통은 눈물이 좀 나는 것 하나거든요. 실제로 눈물길이 막힌 줄 알고 수술받은 분들 조직을 검사해봤더니 아무도 예상 못한 암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수술 전에 호소한 증상도 정말 그냥 눈물이 난다는 것 뿐이었어요. 양쪽이 아니라 유독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나거나 눈물에 피가 비치거나 눈하고 코 사이 안쪽에 딱딱한 멍울이 만져진다면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럴 땐 인공 눈물이나 눈물길 뚫는 걸로 버티지 마시고 곧바로 큰 병원에서 정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눈물길이 막히는 원인이 뚜렷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정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 암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약이 갑상선만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눈물길 점막에도 일부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형성되면 눈물길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항암 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성분이 눈물을 통해 배출되면서 눈물점이나 눈물 소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해 염증과 흉터를 남길 수 있고 그 결과 눈물길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면 나이 탓이 아니라 그 치료가 남긴 흔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의사한테 꼭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아주 일부입니다. 실제로 눈물 흘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정밀 검사해보면 대부분은 위험한 병이 아니라 비교적 흔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눈이 마르면 눈은 그걸 보완하려고 반사적으로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요. 오히려 눈물이 줄줄 흐르는 분에게 인공 눈물이나 건성한 치료를 했더니 눈물 흘림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눈물의 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은 말이 눈물일 뿐이지 사실은 기름 성분도 함께 섞여 있거든요. 눈물의 가장 상단을 이 기름층이 덮어줘서 눈물이 빠르게 마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기름층 양이 적거나 기름층의 질이 안 좋으면 눈물이 빠르게 말라서 그만큼 눈물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눈물의 질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름 성분은 눈꺼풀 근처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피지샘에서 분비되는데 마이봄샘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 꾸준한 안찜질과 함께 안과에서 IPL이라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이 마른 쪽인지 막힌 쪽인지는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인공 눈물만 계속 사서 넣지 마시고 눈물길이 막혔는지, 눈물막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기름샘이 막혔는지, 눈물 위에 기름층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격이 다른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 거기에 맞는 진료를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구 건조증 증상은 유독 여성분들이 나이 들면서 많아집니다. 우선 여성은 평균적으로 눈물길이 더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경까지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눈물의 기름층을 만들어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마이봄샘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또한 결막 이완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막은 눈 흰자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데 나이가 들면 이 막이 늘어나 주름처럼 처질 수 있습니다. 늘어진 결막이 눈물길 입구를 일부 가리거나 눈물이 눈물띠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면 눈물이 밖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또한 늘어진 결막이 눈을 계속 자극해 반사적으로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 건성함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늘어진 결막을 정리하는 간단한 수술로 눈물 흘림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맑은 눈물만 줄줄 흐르는 거라면 대부분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곱이 자꾸 끼고 눈물이 누렇게 탁해지거나 눈 안쪽이 붓고 아프다면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건 우리 눈이 뭔가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번거롭게 닦아낼 것으로만 여기고 정작 눈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흐르는 눈물을 무작정 막으려 하기 전에 그게 말라서 나는 건지 고여서 나는 건지 원인만 제대로 찾으면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이 보내고 있는 그 작은 신호를 부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원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